지난 16일 저녁 어둠이 내려온 경복궁. 강렬한 북소리와 함께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근정전 마당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고 활짝 지붕은 조명을 받으며 이용을 자랑합니다. 세계적인 모델들이 붉은 안감을 펄럭이며 경복궁 근정전 월대와 어도를 가로질러 걸어가자 이를 시청하던 세계인들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화면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 쇼를 보기 위해 직접 경복궁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배우 다코타 존슨 시어시어 로넌도 방한해 경복궁의 밤에 매료됐습니다. 배경이 된 음악은 영화 기생충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음악 감독으로 잘 알려진 정재일의 음악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명품 패션 브랜드 구찌는 이날 2024년 크루즈 컬렉션을 한국, 그 중에서도 역사적인 장소로 꼽히는 경복궁에서 아시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법궁이자 조선시대 4대궁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데요. 경복궁의 중심인 근정전은 조선시대 국가의식을 거행하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곳입니다. 현존하는 국내 최대 묵조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국보 223호로 지정돼 있죠. 이런 경복궁 근정전에서 패션쇼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구찌는 쉽게 허락을 얻지 못해 오랜 시간 공을 들였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구찌는 경복궁의 조선의 천문학이라는 테마로 패션쇼를 개최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복궁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종천문학 업적을 이뤄낸 곳으로 구찌는 고전 천문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역사, 고증에도 많은 공을 들였고 태조 4년 제작된 별자리 지도, 석각 천상 열차 분야 지도를 활용해 무대를 꾸미겠다는 계획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자위원회는 문화유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반영해 구찌의 경복궁 패션쇼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구찌는 지난 11월 한 번 더 패션쇼를 기획했지만 취소되었고 이번 달에서야 성사된 것입니다. 구찌의 글로벌 회장 겸 CEO인 마르코 비차리는 직접 이번 패션쇼 성사를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경복궁의 역사성과 동시대적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은 구찌 의상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근정전 사용을 신청합니다. 지난 2월 구찌는 문화재위원회에 문을 두드리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엄한 역사 공간인 경복궁 근정전에서 패션쇼를 열게 허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에 경복궁은 과거와 현대의 교차점에서 미래를 이끄는 대표적 문화유산이며 경복궁이라는 공간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고 싶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찌는 이번 패션쇼를 통해 앞으로 3년간 경복궁의 보존 관리와 활용 사업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발상의 전환에 공감했고 조선을 대표하는 경복궁이 구찌의 런웨이로 변신했죠. 근정전을 둘러싼 행각 주변이 무대가 됐고 과거를 기념하고 미래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경복궁 소개문구대로 구찌는 이날 전통과 현대를 오묘하게 뒤섞은 의상들을 선보였습니다. 한복 치마를 연상시키는 드레스와 한복 옷고름을 차용한 리본 디자인도 등장했습니다. 구찌의 글로벌 회장 겸 CEO인 마르코 비차리는 이번 패션쇼를 열며 구찌는 전 세계의 역사와 예술적 가치를 품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경의와 경배를 보여온 브랜드이고 경복궁은 과거를 기념하고 미래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며 세계적인 건축물인 경복궁을 통해 한국 문화 그리고 이를 가꿔온 한국인과 연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 과거를 기념하고 미래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컬렉션을 선보일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찌는 그동안 이탈리아 피렌체의 피티궁, 로마 카피톨리니 박물관,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나 각국의 랜드마크 건축물에서 패션쇼를 선보여 왔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이탈리아 아풀리아 지역의 유적 카스텔 델몬테에서 크루즈 컬렉션을 공개했는데요. 이런 구찌의 행보는 패션쇼를 단순히 새로운 의상을 선보이는 행사를 넘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려는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은 모두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해외 매체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구찌가 한국의 높아진 문화적 위상을 활용하기 위해 서울 경복궁에서 이번 패션쇼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복궁 패션쇼를 위해 제작된 초대장을 보면 구찌는 단청무늬와 함께 보자기로 감쌌습니다. 한국 전통 방식의 매듭법뿐 아니라 전통 매듭 장신구인 놀이개도 사용했죠. 이 상자만 보더라도 구찌가 얼마나 한국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영국 매체 가디언은 대중문화의 수도로 거듭난 서울의 위상을 재확인시켜주는 행사였다고 평가했고 패션 매체 엘르 이탈리아는 구찌가 한국의 위상을 적극 활용해 경쟁 브랜드 에르메스와 루이비통에 맞서기 위해 이번 행사를 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패션쇼가 한국에서 열렸는데요. 루이비통은 트렁크로 유명해진 브랜드인 만큼 여행을 위한 가방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해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도시를 선정해 예술여행을 주제로 패션쇼를 열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의 솔크 연구소, 파리 오르세 미술관, 뉴욕 JFK 공항 등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여행하며 패션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루이비통의 2023 컬렉션을 소개하는 자리로 서울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무대 연출을 맡아 전 세계의 기대감이 모두 서울로 모였습니다. 해가 진 저녁 깜깜한 반포대교는 어둠과 함께 물결처럼 일렁이는 환상적인 푸른 불빛으로 가득 찹니다. 하늘을 찌르듯이 날카로운 창소리와 함께 오프닝은 루이비통 모델 정호연이 산울림의 아니벌서에 맞춰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런웨이에 올랐습니다. 모델들 사이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황홀 그 자체였고 한국의 전통부터 현대적인 부분까지 모든 쇼의 순서마다 자연과 도시가 하나 되는 모습이 가장 한국스럽게 표현됐습니다. 이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은 마지막에 터널 조형물 사이로 등장한 아티스틱 디렉터 니콜라 제스키에르의 인사까지 전 세계의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그리고 해외 네티즌들과 해외 매체들은 모두 한국을 주목했는데요. 패션 매체 엘리는 서울 잠수교의 신비로운 연출은 서울과 프랑스 파리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장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레스티지는 루이비통이 파리, 뉴욕, 런던 등 패션의 본고장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에는 패션과 함께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패션업계 관계자들 역시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체감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죠. 루이비통은 한강 잠수교에서 패션쇼를 하고 싶다며 제안을 해온 이유에 대해 서울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허브이며 다음을 제시하는 글로벌 도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한국인의 명품 소비 지출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 때문입니다. 이번 패션쇼의 생중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K 콘텐츠의 인기는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막강합니다. 실제로 한국을 놓고 명품 업체들이 벌이는 경쟁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어둠 속에 환하게 빛나는 경복궁의 모습이 전 세계 실시간 생중계되자 SNS에는 한국 건축 디자인이 아름답다, 지붕을 직접 보고 싶다, 정말 환상적이다라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BTS 공연부터 유명해진 경복궁은 K-드라마의 배경으로도 자주 등장하지만 이번 패션쇼를 통해 더 주목받으며 힙한 글로벌 문화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1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경복궁을 찾은 관람객 수는 338만 명으로 이대로라면 올 한 해 관람객 수는 쉽게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궁에 대한 인기는 특히 젊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열광적이며 예약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한국의 문화재와 관광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길 기대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